주비스 다이어트라는 헬스케어 회사는 목동에 있는 한 상가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최근 2,500억에 매각되었습니다. 시작 전과 비교했을 때 자그마치 5,000배가 성장한 거죠. 제 책 이름대로 초고속 성장을 한 실제 사례네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억 단위의 엑시시 비현실적이지만 정말 꿈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작은 포차가 전국을 휘어잡는 프랜차이즈가 된 것처럼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이러한 그림이 나온 건 책 이름처럼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당시에는 와 개쩐다. 근데 이건 차마 내가 따라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비한 내용이었어요. 어떠한 필드든 각자의 레벨에 맞는 난이도가 있듯이 현재 저에게 맞지 않다고 넘기고 책장의 한 구석에 꽂아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당장에 제 비즈니스로 돌아오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업이 한없이 작아 보이며 마치 대학원에서 팀플하는 것 정도의 애들 장난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롭게 진행하게 된 어플라이 독서 모임의 과제 도서로 뽑아 스스로 정한 한계를 부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회독과 라이트한 3회독을 하며 책을 탈탈 털어 적용할 점들을 뽑았고 주비스가 성장한 일대기를 저에게 주입시켜 한 번 더 큰 도약을 해보려고요. 책에서 뻔하지 않고 참신하게 다가왔던 경영적 인사이트 3가지를 추렸습니다. 팩트에 더해 저의 생각까지 담았으니 이 영상만 봐도 책 한 권의 속성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억 단위로 벌고 싶은 분들만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데이터 기반 사업. 저자는 정보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했고 사업하는 내내 데이터 수집 활용을 계속해서 우선순위로 밀고 나갔어요. 이는 데이터와 거리가 먼 구시대적 마케팅인 전단지를 배포할 때도 드러났습니다. A/B 테스트를 반복하며 요일 매체별로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찾았더라고요. 데이터가 없는 섹터에서 데이터를 찾았고 이게 초석으로 다져져 결국 추후에 15만 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로까지 발전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는 게 어렵게만 느껴질 거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쉽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만 않는다면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을 볼 거예요. 데이터가 숫자로 끝나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적으로 이 데이터가 비효율을 잡아내도록 만들어야 억 단위로 매출을 개선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수집하고 있는 중인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이지 않는다면 평생 데이터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가 인생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겠죠. 빠르게 무료 PDF로 DB를 축적시키고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팔로워가 아닌 데이터를 수집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손을 놨더라도 지금부터 진행해도 늦지 않아요. 또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등 제 매출 상승을 위한 항목이 아닌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에요. 이를 토대로 교육의 성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점점 더 세련되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야겠죠. 2번 안주는 도태. 계속적인 새로운 시도. 사업을 하며 매출이 늘어날수록 캐파가 커질수록 안정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어쩔 수 없이 커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저자는 이를 공부와 파이프라인 다각화로 극복했습니다. 책에는 적용하는 공부로 매주 주말을 도서관에 반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몸담고 있는 필드에서 디벨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하는 건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현재 저에게 필요한 공부는 사업과 마케팅. 국내에 있는 날고 기는 전문가가 저에게 오더라도 뒤처지지 않을 수준으로 트렌디해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건 개인적인 성향과 연관이 깊은 것 같아요. 저는 몇 년째 사업판에 몸담고 있다 보니 한 가지의 일만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진입하고 최소한의 기간 안에 매출을 일으키는 작은 성공에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저자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것, 새로운 것, 기발한 것을 쫓았고 자신이 왜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이를 잘 활용하면 연쇄 창업 및 계열사 다각화를 쉽게 이룰 수 있어요. 지식 창업에서 PDF, VOD, 그룹 코칭, 컨설팅 등등으로 파이프라인을 넓히라고 많은 강사들이 조언하죠. 이는 큰 규모의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주비스는 다이어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매출의 점프를 이뤄내기 위해 현미 밥바와 같은 다이어트와 연관된 건강식품 상품으로 파이프라인을 넓힌 케이스예요. 그렇게 막혀있던 매출 구간을 단번에 극복하고 하나가 아닌 여러가지 사업이 믹스되어 1,0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한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교육업을 넘어 수익화 모임 강연기획사로 성장이라는 연결점 하나를 두고 비즈니스를 다각화하는 중이에요. 최근에는 50명, 100명 북콘서트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기세를 모아 9월 말에 400개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들어낸 강남구 대표님을 섭외했습니다. 사업의 신, 사업 천재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신 분인데 저 또한 이 강연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곧 돈 버는 공략집 SNS 채널에서 모집글이 올라올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3번 리스크 테이킹. 저자의 가장 충격적인 일화는 세무조사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동종업계의 고소 2번이 연속으로 찾아왔다는 점이었어요. 전자는 세무적으로 본인이 철저하지 못한 실수라고 쳐도 후자는 제3자인 제가 느끼기에도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건인 것 같아요. 경찰서를 수십 번 들리면서도 한 끗만 삐끗하면 징역을 살 수도 있었던 극악의 상황이었는데 이를 극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심으로 존경심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꼭 제가 주최하는 강연에 연사로 초청하고 싶네요. 관계자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연락주세요. 어찌
어찌되었건 문제는 전부 해결했고 이를 통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철학이 대표의 가치관으로 심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한 방에 광고 심의법으로 나락으로 갈 수도 있고 직원 한 명의 인터뷰 초상권으로 인해 몇 날 며칠이 공중분해되는 일도 종종 일어나요. 이러한 일들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닌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핵심 비결입니다. 현재 저도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실행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비완벽주의 차원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지만 크게 바라보자면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는 새싹부터 다 잘라버리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계약서 및 법적인 장치들을 다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백날 쉽게 읽히는 책을 읽는다고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쉽고 어려운 레벨의 책을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또한 책을 읽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닌 반드시 현실의 적용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스쳐 지나가는 죽은 지식 1에 불과해져요. 너무 중요하니 꼭 기억하세요. 헬스에서 먹는 것까지가 운동인 것처럼 독서는 반드시 적용하기까지가 책 읽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 현재 저의 상황에 맞는 적용점 7가지를 뽑아봤어요. 1. 보기 들어오기 위한 아침 청소. 2. 홈페이지 자동화 툴 추가 세팅. 3. 퍼스널 컬러 선정. 4. 업계와 관련된 세밀한 공부. 5. 야근 특근 수당은 어떻게 시스템화시키는지 세무사 노무사에게 물어보기. 6. 입사 퇴사 매뉴얼 및 계약서 만들기. 7. 퍼스널 브랜딩 기반 사업을 매각하기 위한 방법. 사실 위 7가지만 적용해도 최소 수백만 원의 부가가치를 낼 거라 확신합니다. 이를 도출해내는 과정 중에 이미 즉각적으로 완료한 항목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 책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더 큰 꿀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저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